앞서 전해드린 대로 탈주범 김길수의 행방 사흘째 아주 묘연한 상태입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요, 이 김길수의 이 마지막 행적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로 지금 확인이 돼 있죠. 일각에서는 혹시 밀항에 용이한 지역으로 이동을 한 건 아니냐 이런 추측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 정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김길수가 범행을 한 게 9월이에요. 예. 그런데 검거가 된 게 체포가 된 게 10월 30일인데 이 사람이 체포가 된 다음 날 그 숟가락을 삼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잡이를. 그리고 난 다음에 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이송이 된 게 그 다음 날인 11월 2일인데 네. 그때부터 뭐 배가 아프다고 복통을 호소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된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11월 4일 새벽에 세수하겠다 그러니까 이 손을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이 손이 풀린 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도주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택시를 타고 도망가다가 그 지인을 불러가지고 택시값을 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동생을 만나서 옷도 이제 건네받고 그 다음에 이제 돈도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네.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머리를 그 미장원 가서 머리를 커트를 한 다음에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쭉 도망 다니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검거되자마자 이렇게 숟가락 같은 걸 삼키면서 예. 복통을 일으킨 거는 밀항이든 뭐든지 간에 어떻게든 자기는 구속되기 싫다. 도망만 갈 수 있으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하겠다. 그러니까 밀항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김길수는 탈주한 이후에 의정부에선 30대 여성, 양주역에선 친동생을 만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이 두 사람을 조금 조사를 하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주한 이후에 접촉한 두 사람이 특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안양에서 택시를 타고 의정부까지 이동을 했는데요. 예. 수중에 당연하지만 가진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0대 여성이 대신 결제를 해주고 있죠. 네. 이 여성 현재 뭐 사전에 공모하거나 뭔가 모의한 사실이 없다라고 딱 잘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 그 장소까지 와서 대신 택시비를 내주게 됐는지. 왜냐하면 지인 사이라는 점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단순한 모르는 사이에서 호의로 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이 30대 여성에 대해서는 범인 도피죄 적용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알려집니다. 예. 그 이후엔 또 이동을 해서 예. 본인의 여동생을 만나게 됩니다. 예. 바로 경기 양주시까지 가게 된 것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30대 여성과 친동생 어떻게 사전에 준비를 하고 이렇게 도피에 도움을 줬는지를 분명히 밝혀내야 될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예, 지금 네. CG에도 나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이 이제 이동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의아해하는 게요. 그 많은 CCTV와 위치 추적 기능에도 경찰이 이 김길수를 아직까지 못 잡을 수 있느냐 이런 점인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 지난 9월에 김길수가 특수강도를 했는데요. 네. 이 수법이 독특했어요. 그러니까 광고를 어떻게 했냐면 환전을 좀 싸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만난 다음에 그 사람을 뭐 때리거나 그런 게 아니고 방법용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정신을 잃게 만든 다음에 돈을 강취한 건데 그 강취한 돈이 얼마냐? 7억 4천만 원이나 준단 말이에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9월부터 10월 마지막 날까지 무려 50일 넘게 그러면서 도망을 다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김길수는 이제 범죄자인데 이렇게 도망 다니는 요령을 잘 아는 사람이고 거기에다가 이 7억 4천만 원을 회수할 수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7억 4천만 원이라 한 돈이 제 느낌으로는 이제 동생한테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요령도 있고 충분한 자금도 있고 하니까 아마 검거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도주에 예. 대한 방법도 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애초에 교도관들이 관리를 조금 더 강압적으로 잘 했다면 이렇게 도주가 일어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예, 특수 강도 혐의자는요, 굉장히 이 선고도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중범죄자거든요. 예. 이 숟가락을 삼키는 이상 행동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실수나 어떤 교도 행정 중에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단한 고의성을 갖고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 그렇다면 어떻게든 더 좀 요주의 인물로 보고 이 경비나 이런 예.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강화했어야 되는데 예.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저를 숨기는 순간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바로 짚어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이 김 씨 옷까지 갈아입으면서 도주 행각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감시의 끈이 상당히 느슨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것이고요. 경찰의 어떤 초동 조치 역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 신고가 도주 후 1시간 지나서야 이루어졌습니다.
벌어졌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장 변호사가 언급해 주신 대로 특수 강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뿐만 아니라요. 김길수가 과거 성범죄로 징역형을 살았던 사실까지 지금 알려지면서 시민들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당장 이제 김 씨를 빨리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 사람 굉장히 집요한 사람이에요. 2011년 4월에 특수강간죄를 범했는데 네. 이 흉기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징역 6년을 받아서 이제 만기 출소했을 테니까 2017년 정도에 출소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독특한 건 뭐냐면은 예. 무고죄가 있어요. 그 피해자를 다시 또 이제 무고로 고소를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무고죄로도 징역 4개월을 또 추가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도 굉장히 상당히 좋은 사람이 아닌가 싶고 돈도 상당히 많은 사람, 지금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경찰 외에 일반 시민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길수가 도주 이후에 이제 옷도 갈아입고 머리도 바꾸고 자꾸 이제 변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는데 추적이 그래서 더 어려워질 수도 있죠. 상당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죠. 네. 왜냐하면 전단지를 통해서 이 어떤 인적 사항, 예. 얼굴이 공개가 됐더라도 예. 실제로 내가 맞닥뜨렸을 때 그 공개된 사진과의 모습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면 예. 이 검거에는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 실제 탈주 뒤에 여러 헤어스타일을 바꾸기도 하고 옷을 갈아입기도 했습니다. 네. 서울 4호선 당고개역 인근에서 포착된 모습이 있는데요. 도주 당시에는 병원의 직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검은색이었었고요. 그런데 어느새 상하에 모두 연한 베이지색으로 갈아입고 이 헤어스타일도 상당히 이 도주 당시와는 큰 차별점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점들을 다 변수를 감안해서 검거에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현상금까지 걸려 있는 상황이니까 또 시민들의 제보가 지금 절실한 상황입니다. 좀 주변을 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 이 전청조 씨의 어린 시절 사진을 공개해서 그 배경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진을 공개한 의도,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네. 이상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드러나는 정황들이 많은데 객관적으로는 다 남현희 씨한테 불리하단 말이죠. 그런데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공범으로 엮이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는 공범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사실은 어린아이 때는요. 남자 옷 입히면 다 남자아이 같고요. 여자 옷 입히면 남자아이도 여자아이 같아요. 네. 저런 것이 과연 변명이 될까?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예. 네, 남현희 씨가 이제 선물 받은 물품들을 경찰에 임의로 제출하고 수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도 자신이 좀 피해자다 이걸 네.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선물 공세를 받고 그 당시에는 SNS에 약간 자랑하는 듯한 게시물들을 올리기도 했었죠. 그러면 역추적해 들어갔을 때 이런 사기 편취한 금액인 걸 남현희 씨가 과연 몰랐느냐. 그리고 뭐 본인의 계좌가 이용됐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거 사실상의 경제 공동체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여러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상당히 좀 선제적으로 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전청조로부터 받은 한 40여 정이 넘는 뭐 옷, 가방, 뭐 이런 것들을 다 제출을 했다라고 하고요. 가장 이목이 쏠렸던 3억 원이 넘는다는 굉장히 고가의 외제 차량, 예. SUV 차량도 검찰에 제출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처음부터 뭐 압수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범죄에 이 쓰였던 범죄를 용이하게 했던 물건이 아니라면 수사 과정에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으로서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 부분을 수사기관으로 제출함으로써 본인과 전청조의 어떤 경제적인 연결고리를 좀 불식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요. 이 남 씨를 향한 의혹, 이거 시선을 완전히 가시지는 않은 상태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범 여부를 언제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한데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땐 무엇보다도 범죄의 수익을 남 씨가 공유를 했잖아요. 뭐 일반 자동차도 아니고 그야말로 초고가 자동차. 예. 그다음에 명품 옷에다가 백에다가 뭐 학원 운영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 씨가 이렇게 사기를 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예. 남현희 씨가 있었던 거예요. 남현희 씨가 아주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단 경찰에서는 공범으로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싶고요. 예. 결국은 이제 검찰 또 나아가서 기소까지 된다라고 하면 예. 법정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밝혀야 될 텐데 그게 이렇게 쉬워 보이진 않는다라고 하는 게 저의 그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떤 처벌이 더 이렇게 내려질 수 있을까요? 추가로?
추가로. 일단 이 조카라는 사람이 10대 남성 네. 아이입니다. 미성년자 얘기인데 어린이용 골프채로 상당히 가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경찰 신고가 과거에 들어갔는데 이 예. A군이 본인은 맞은 적이 없다라고 좀 부인을 해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에 난항을 겪었던 점이 있고 예. 아마 본인이 부인을 함으로 인해서 관련한 증거 같은 것도 그 당시에 확보된 건 없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요. 네. 전 총조가 다시금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오르자 인정을 한 겁니다. 다만 이제 훈육 차원이었다, 교육을 위해서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폭행과 수반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면 단순한 훈육 차원이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남현희 씨에게 이 조카가 용돈을 계속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휘둘렀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학교에 친구 없게 만들겠다. 학교로 내가 경호원, 고용한 사람들을 보내겠다 등등의 사실상 이 어린 아이에게 할 수 없는 언사를 협박성으로 같이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별도로 처벌받더라도 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복잡한 사건인 것만은 맞는 것 예. 같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